아, 그러면 이제 친구분이 1쾌도 하시면서 예. 1쾌도 하시면서 어차피 예, 퀘스트 있나요? 지금 퀘스트 확인하셨는데요, 여기서? 퀘스트 없습니다. 퀘스트 없나요? 그러면은 이게 솔직히 골드를 다른 계정한테 빌려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게스트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제 골드를 드릴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번폭이 야정보다 좋습니다. 일단 4승 4패라니 4승 3패인가요? 3승 3패 하셨죠. 예. 3연승 하시고 3연패를 하셨어요. 근데 일단 픽에서 저랑 갈렸던 부분으로 인해서 승패 차이 난 거는 전혀 없었던 것 같고요. 그 확률적으로 거의 없죠. 한두 장 차이로 그것 때문에 승패가 갈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소한 유저 과실은 없었습니다. 예, 유저 과실은 없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통 투기장에서 뭐 이제 일단 제가 방송 시간을 좀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은 투기장에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꽁승? 그러니까 한 7승 정도까지를 되게 쉽게 올라가면서 정작 이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치가 걸리다 보니까 7승 딱 했는데 3연패 해버리는 경우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제 상대분들이 충분히 1패, 2패 이렇게 한 사람들이어도 되게 괜찮은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괜찮은 덱을 서로 만나서 붙어서 지는 경우가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1패 되고 그런 식으로 또 2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치가 되다 보니까 대진운이 없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7승 할 수 있는 덱이었어도 3패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대진운에 따라서 충분히 12승을 할 수 있는 덱이었고요. 12승은 조금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돌아가는 거 보니까. 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예. 이게 대진운 상으로 예. 이렇게 습박하게 안 잡혔으면은 충분히 예. 흑마 제 경험상으로는 그리고 그 뭐죠? 마지막 판에 제가 초반에 못 봤는데 도적이 어딨죠? 항상 도적이 안 보여. 요게 도적이죠. 이 카드를 사실 마지막 판에 선턴이셨죠? 후턴이셨나요? 도적 상대로요. 제가 선턴이었죠. 그쵸. 예. 이 카드를 핸드에 한 장 가지고 있는 도적이 후턴이잖아요? 그럼 일단 후턴이 무조건 유리한 게임이고 이 카드도 후턴이 훨씬 좋게 쓰입니다. 뭐 다들 아시죠? 후턴에 첫 턴에 동전 쓰고 영능 끼었을 때 이미 승패가 결정나는 판이 꽤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후턴에 동전 쓰고 영능 썼을 때 우리는 이제 서로 상대 핸들을 모르니까 거기서 이겼다라고 생각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거기서 이긴 게임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를 제가 그렇게 사기 카드로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사기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이 후턴에만 가능하거든요. 선턴은 2턴에 영능 쓰고 3턴에 요거 내면은 뭐 그렇게 별거 안 무섭죠. 선턴이냐 후턴 차이냐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데 문제는 게임 자체가 후턴이 훨씬 유리해요. 그 이드리스님이 오늘 선턴으로 제가 2패한 것까진 기억이 나고 후턴으로 지신 적 있나요? 후턴으로 앉았습니다. 다 선턴이었고요. 그쵸? 네. 3번 연속으로 선턴을 잡고 3번 연속으로 다 진 거거든요. 제가 투기장 교육방송 하는 입장에서 팩트를 지금 전달을 드리는 건데 후턴이 100% 유리하고 투기장 들어갔을 때 자기가 진 게임들 선턴이었는지 후턴인지 기억하잖아요? 예. 대부분 후턴이었을 때는 이제 패가 없습니다. 3패를 한 판이면은 선턴이 2패 이상은 돼요. 대부분의 경우.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테니스의 서브권 같은 건데 서브권은 적어도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죠. 듀스도 있고. 근데 후턴이냐 선턴이냐 후턴이냐는 하스스톤에서 그냥 랜덤으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3승 3패 했다고 그 결과만 보고 이제 망대기였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이제 방송에서 11승 할 때도 이제 어떻게 해서 11승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듯이
망승이 나왔어도 망승을 하는데 다 이유가 있거든요. 덱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고 분명히 운영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의 경우는 선우 턴이라든지 대진운 이런 게 좀 작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실드 치느라고 저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실드를 써먹어야지 나중에 제가 3연승하고 3번 연속 방송에서 제가 3연승을 선언했을 때 졌을 때 요 실드를 써먹을 수가 있어. 지금 써먹어야지. 아 이거 친구한테만 미안하게 됐네요. 일단 식빵님 방송 언제 하시죠? 식빵님 방송 하시면은 거기로 다 옮겨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방송이 끝났어요, 분량이. 네, 빠르게 한 판 더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간이 예, 그러니까 네. 예. 일단 티라이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턴이 스테이트로 내면은 1턴 선턴이 좋습니다. 는 선턴 우위. 근데 문제는 말리건을 하는 것 자체에서부터 후턴이 한 장을 더 할 수 있고 드로우도 후턴이 한 장 더 하죠. 그거 치면은 내 덱이 컨스 덱이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짠 덱이 아닌데 스트레이트로 낼 확률이 후턴이 훨씬 높아요. 멀리건이라고 하나요? 후턴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트별로 내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더 잘 풀린 건데 후턴이 코스트대로 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선턴이 스트레이트로 나는 거는 진짜 확률이 낮고요. 그거는 이제 좀 좋은 덱인 경우도 있어요. 덱 마나 커브 잘 잡히거나 운이 좋거나 그러면은 선턴도 스트레이트를 내는데 후턴은 스트레이트로 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요즘 랭크 해보면서 느낀 건데 예. 제가 사냥꾼을 잡으려고 기계법사를 자주 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제가 선턴일 때가 나은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근데 랭크에서 선턴이 좋냐 후턴이 좋냐 저희는 일단 랭크 게임을 다루는 방송은 아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덱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요. 그쵸. 그리고 위니 덱의 경우에도 선턴이 좋을 때도 있고 사실 후턴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 비율이 사실 후턴이 절대적으로 더 잘 풀리더라, 장의사랑 하나 더 내더라, 혹은 선턴이 장의사 먼저 내더라, 그런 걸로 인해서 어차피 내 핸드랑 영향이 있는 부분이라서 어떤 쪽이 더 좋다고 장담은 그 부분은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네요. 근데 일단 장의사가 모두가 말하듯이 여기서 장의사 너프된 걸 아쉬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이 다들 카드가 알고 계시겠죠. 아니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아쉬워. 네. 장의사 다들 싫어하시던데 아쉬워하는 분 그러니까 계신가요? 지금 저희 있네요. 있긴 있네요. 한 분 계세요? 네. 저분은 최소 이제 네, 노영신. 노양심 유저인 걸로. 네. 탁배님 그럼 어떡하나요? 저는 여기서 끝인가요? 예, 저도 가능하면 기회를 더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어차피 방송을 10시까지밖에 못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다음 기회. 근데 이드리스님이 또 오늘 제가 모신 이유가 그 이제 바쁘시다고 하셔서 차후에는 예 이제 바쁘시다고 하셔서 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뭐 픽하면서 시간을 때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스카이프는 이거 꺼야 되나요? 예, 그렇죠. 오늘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다음에는. 예.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아쉬워지는데. 근데 예.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했어야 하는 부분 자체가 픽이고 예. 제 실력은 뭐 제가 3승했다고 저를 욕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네, 뭐 욕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제 반말이라든지 그 다른 이제 부모님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되면은 제가 이제 처단을 드리는데 그냥 이제 웃자고 하는 그런 거는 네, 괜찮죠. 그거는 뭐, 예. 픽 1시간 반 해놓고 지금 게임 40분 했는데 근데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있고 하지만은 제가 평소에 뭐 갓승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니까. 예, 그리고 컨텐츠 지금 픽하는 게 더 중요하고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저도 그거를 중점으로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예. 기왕 덱 잘 짜진 거 12승 하면 좋다 뭐 이 정도였죠. 그 이제 이드리스님도 앞으로도 계속 방송하시죠? 예, 방송은 뭐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주말에 방송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다음 팟에서 하고 계시니까 이드리스님 이제 그리고 이드리스님 방송에 가시면은 목소리가 작은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많이들 가서 보세요. 예.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영혼의 치유사에게 뛰어가서 바로 부활할 수 있는 아젤로스에서 장의사들은 별로 할 일이 없답니다. 이 설명이 바꿔졌나요? 원래는 할 일이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투기장에선 할 일이 별로 없으셨죠. 제가 이 설명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 설명이 뭔 소리를 써놓은 건지 그냥 넘어갔었는데 사실 할 일이 되게 많은 카드였는데 이제는 할 일 없어졌죠. 까루로 전환도 못하고 이게 낙스 카드라서. 샹크스 흰수염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 장의사는 이제 아무도 안 부를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장의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부르는 건데 뭐 아무도 안 죽는 건가? 지금 NIC님께서 탁배님 도적 이발기 성공이면 멀리건에서 빼고 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드리셨는데요. 이 카드를 그러니까 선턴이면은 가치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요거를 선턴에는 빼는 게 어떨까? 문제는 선턴에도 보통은 들고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왜냐면은 이 코스트 3이 랩터죠. 전투 옵션이고 랩터인데 우리가 도적으로 할 때 랩터가 첫 핸드에 들어왔으면은 짚고 가죠. 이거 나중에 써서 쓸데없잖아요. 심지어 3턴만 해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짚고 가는데 요거라고 해서 안 들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2턴에 영능을 쓰냐 이발기를 내냐는 상황마다 달라요. 상대 직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시면 되고 보통은 내가 3코스트 하수가 핸드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코스트 하수가 내 핸드에 없으면은 2턴에 그냥 영능을 끼고 3턴에 이걸 내세요. 어차피 3코스트 핸드 지금 3코스트 하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3코스트 허수아비 골렘이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발기 먼저 냅니다. 그리고 상대가 낸 하수에 따라서도 좀 갈리죠. 상대가 1피 하수를 냈다든지 그러면 영능 먼저 끼죠. 예, 전화 업시간 쓰세요. 수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내 무기의 공격 플러스 1 요게 더럽게 좋은 거라고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문제는 게임 후반에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게임 후반에는 이 코스트 3이 게임 후반에 우리가 한 장씩 들어가고 지금 절개 하나만 찾으면 킬각 나오는데 하는데 랩터 나오면 기분 안 좋죠. 근데 그럴 때 이발기 나온다고 기분 전혀 좋지 않습니다. 요거 내고 영능 바르고 내고 영능으로 쳐도 두 번 쳐도 결국 2뎀 더 주는 거거든요. 그 차이로 승패 갈리는 상황이 아닌 이상 요거는 후반 들어오시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격력 플러스 1로 2뎀으로 상대 2피 하수를 잡는 것도 초반에 더 많이 나오지 후반에 요걸로 잡을 것도 없거든요. 잡을 것도 없을 확률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액 괴물 같은 경우에는 후반에 상대가 무기 쓸 때 혹시 깰 수 있을지 모르나 수액도 보통 첫 핸드에 들고 가죠. 전사한테 피울 깨려고 수액을 갈아주는 플레이는 별로 안 하잖아요. 피울이 뭐 상대 덱에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이 코스트에 낼 거 없으면 나가셔야 되고 따라서 선턴에 처음 핸드에 들어왔으면은 이거를 들고 가셔야 돼요. 이미 선턴 후턴 정해졌으면은 그거는 번복이 안 돼요. 후턴이 그냥 무조건 짱짱맨인 거고 이미 선턴이 된 이상 이거는 그냥 이번 판 버렸네 하고 그냥 랩터로 쓰셔야 돼요. 자막이요? 아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실수를 했네요. 게스톤이 가졌으니까 이걸 내렸어야 되는데. 이드리스님 초밥이라고요? 저분은 이제 개그 코드가 저랑 좀 비슷하신가?
픽을 1시간 하면은 그냥 방송이 끝날 테고, 픽을 한 30분 해도 30분이면은 한 두세 판은 그냥 하고 그냥 방송하는 건데, 차라리 픽할 때 그냥 시간을 많이 써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지금 그 제가 게스트분이 나온 방송이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 흔히 투기장 좀 한다, 하스스톤 좀 한다, 하스스톤 좀 많이 해봤다, 하스스톤 좀 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잘한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저의 경우도, 탁베이더 같은 경우에도 하스스톤 좀 많이 해봤다, 그리고 투기장 좀 한다, 뭐 이런 컨셉인 것 같은데, 제 방송이 이런 하스스톤 좀 많이 해봤다, 투기장 좀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이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본인 주장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 좀 하스스톤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냥 남들이랑 별 차이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죠. 뭐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탁베이더가 사실은 그냥 입만 털지 알고 보면 거품이더라 하시는 거 가지고 뭐 제가 제가 불만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어떻게 불만을 느껴도 제가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저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같아요. 방송도 지금 하고 있고 하니까 하스스톤 좀 많이 해봤다, 투기장 좀 한다라고 저 스스로 주장을 하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말은 투기장 내가 들어가면 꼭 7승 하고 나온다. 혹은 내가 3번 들어가면은 12승 한 번 한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망승은 할 수가 없다. 갓승은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그분은 이제 2파스 하시는 겁니다. 는 2파스. 저희 방송에서 저는 제가 투기장 들어가면 꼭 7승하고 나온다고 말한 적 없고요, 제가 3번 들어갈 때마다 12승 한 번 한다고 말한 적 없고요, 갓승을 저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갓승을 나는 할 수도 없다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 개 중에서 비슷한 뉘앙스라든지, 이 세 개 중 커뮤니티에서 글을 쓸 때라든지 본인이 말을 할 때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되잖아요. 그분은 2파스 하시는 분이에요. 버스하러는 갓승 불가능할 거라고 했었나요? 아, 그 부분은 제가 기억나네요. 그럼 제가 2파스 한 거네요. 그거는 2파스인데, 약간 제가 해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좀 몰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노 기준까지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노 전까지. 그리고 제가 고노 나오고 나서 법사로 갓승을 했죠. 뭐 그 정도 차이에요. 그리고 고노가 나옴으로써 일단 투기장 평균 승수가 높은 사람들이 승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승률이 더 낮아짐. 이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분석해본 결과 고노가 나왔을 때 투기장 평균 승수 높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승률은 다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려가지고 들으신 분들은 아실텐데, 그 서린급의 적당한 하수들이, 서린급까지는 좀 그런가요? 센진급?
급의 하수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많아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적당한 하수들 봤을 때 그냥 좀 주문이라든지 뽕맛이라든지 여러가지 콤보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꽁승을 챙겨주시는 유저들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문 많이 짓고 싶어도 자연스럽게 하수들이 들어옵니다, 픽하면서. 그래서 꽁승을 챙겨주시는 분들이 더 적어졌어요. 저는 일단 직업 강한 순위는 법사, 기사, 사제 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도적 4위로 내렸어요. 근데 도적도 되게 좋아요. 주술사부터는 이제 좀 급이 다르고, 그 4개 직업은 다들 좋은 직업으로 보시는 게 맞고, 주술사까지 좋은 직업으로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주술사부터는 좀 평범한 직업이 돼야지. 드루이드나, 저는 주술사 드루이드가 이제 좀 평범한 직업, 흑마법사부터는 이제 머스트로 봅니다. 예, 법사가 꽁꽁이 그냥 내고 꽁꽁이 못 잡았을 때 영능 그냥 봉인당해서 지는 경우 있어요. 그게 도적 과실인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얼마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게 투기장 특성상 2코스트 이상 하수를 못 잡을 수가 얼마인지 있어요. 예, 고놈 직업별 분석, 직업별로 이제 어떤 게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추가 카드들을 떠나서 예전이랑 어떤 게 달라졌는가, 그런 것도 좀 제가 써볼 계획인데, 글쎄요, 일단 제가 게으른 건지. 근데 이거를 제가 업데이트가 늦는다고 해서 게으르다고 하기가 조금 그런 게, 뭐 제가 업데이트를 하는 게 제 일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떠한 이제 수익이 창출되는 게 아니고 저의 매일 일이 아니에요. 저의 취미 생활이지.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늦어진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더 늦어지거든. 맹독은 선턴이던 후턴이던 보통 짚고 가요. 왜냐면은 사냥꾼의 독수리 뿌리 장궁이나 전사의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투기장 기준으로 맹독은. 근데 그것들 선턴이든 후턴이든 다 짚고 가죠. 그러니까 도적의 경우도 맹독 한 장은 처음 핸드에서 안 짚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뭐 거미전차 나오면서 조금 더 잡을 하수가 적어지긴 했는데, 거미전차나 오우거 같은 거는 맹독으로 못 잡죠. 그래도 확률 생각하면은 그걸 처음에 들고 가는 게 카드 교환상에서 혹은 필드 싸움에서 훨씬 이득을 봐요. 일단 이 정도 했으면은 픽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제할게요. 그러니까 저도 사제가 플레이 타임이 길어가지고 다음 방송에서 이제 사제 한번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다음 방송에서 사제 한번 하면은 아마 10시쯤에 그냥 끝날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설정해 놓은 시간에서. 그래서 사제하는 걸 저 안 좋아하는데, 그 저 유튜브 가셔도 이제 최근에 주술사랑 성기산 한 적이 있어요. 거미전차랑 엉뚱이 중에서는 저는 거미전차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엉뚱이가 고승 덱에 꼭 들어가죠. 한두 장 들어가서 나한테 고승을 안겨줘서 이 카드가 진짜 OP네, 투기장 최고 존엄이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경우는 이 카드는 그 3회 첨부 있죠. 성전사랑 비교할 만한 카드지. 성전사가 조금 낫다고 봐요, 저는. 거미전차는커녕 허수아비에 비할 카드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랜덤 공격이라는 거는 하수를 정리해야 될 때 얘가 정리를 안 한 차이로 내가 지는 경우가 충분히 많습니다, 게임에서.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좀 모자르지만은 결국에는 3코스트 하수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처음에 이제 안전하게 필드를 필드에서 교환을 하는 거거든요. 꼭 내가 선점은 아니더라도 허수아비가 하나 내면은 내가 밀릴 확률은 되게 낮다. 상대가 서린 같은 거 그냥 냈을 때 내가 서린 잡을 거 없어서 밀리는 거지. 3코스트의 허수아비는 진짜 제한 환경 생각하면은 거의 필드에서 밀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항상 내가 효율적으로 교환을 합니다. 근데 오우거는 랜덤 공격 때문에 상대가 대처를 충분히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0% 확률이죠, 말 그대로.
확률에 따라서 잘 풀리면은 내가 공채 좋으니까 엄청 이득 보는 거고, 잘 안 풀리면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0.1 차이라면은 거미 전체가 기계냐 아니냐는 어차피 별로 안 중요하죠. 기계냐 아니냐는 중요한 게 아닌데, 거미 전차는 그러니까 그 2코스트 3위 하수나 2, 3 하수 상대할 때 5건 했을 때보다 훨씬 좋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서린한테 밟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차피 서린한테는 밟힙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5거보다 반드시 우선적으로 집으셔야 돼요. 투기장 잘 못하시는 분은 법사나 성기사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사제도 이제는 가능한 것 같은데 스타일이 좀 법사나 성기사가 정석적이에요. 사제는 조금 고유의 그런 특색이 좀 강해가지고 사제로 시작을 하셨다가는 이제 사제를 좀 전문적으로 다루다가 정작 다른 직업은 잘 못 다루시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 도적도 성기사나 법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높다고 보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법사나 성기사로 시작을 하시는 게 일단 골드 어느 정도 벌기도 괜찮고, 그 교환의 법칙이라든지 필드 싸움이라든지 광역기 대처라든지 법사나 성기사가 가장 보편적인 것들이 있어서 초보분들이 익히시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사를 절대로 추천 안 드리는 이유가 심지어 골드를 따낼 확률이 낮아서보다도 투기장의 정석을 배우기가 힘들어요. 전사로 시작하면은 여러가지 정석에서 혼돈이 생깁니다. 항상 후반에는 내 핸드가 부족하니까 그럼 결국 드로우 카드가 진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전사가 또 주문이 제일 안 좋은 직업이다 보니까 그 전사로 하다가 내가 고통받으면은 결국 투기장은 주문이 짱짱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보분들한테 전사 같은 직업들은 추천을 안 드립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어요. 일단 첫 번째 픽의 경우는 누더기 골렘을 당연히 집으셔야 되는데, 비밀지기보다는 노음 실험가 짓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노음 실험가는 아무튼 공채로 3코스에 나왔을 때 허수아비 골렘이나 그 아까 말한 거미 전차나 그런 카드들 안 만나면은 카드 한 장 값은 하거든요. 요 카드를 한 장 뽑는다는 게 대부분의 경우 투기장은 닭으로 변신시키니까 이게 절대로 좋은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손해는 아니에요. 제가 지옥절단기 설명드렸듯이 요 닭으로 변신시킨다는 게 내가 탈진만 안 가면은 좋은 카드가 변신될 수도 있지만 그건 어차피 확률이고, 어차피 그 다음 카드를 나는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주문이면 그냥 거저 1드로 보는 거죠. 주문이면 만약에 거저 1드로 보는 거고, 어차피 비율상 거의 하수인 카드겠지만은 하수인 카드여도 내가 탈진만 안 간다면은 그거 자체로 페널티로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하수가 날아가면서 지금 이 판에서 중요할 만한 고코스트 하수라든지, 보통은 고코스트 하수가 중요하죠. 사제 투기장 기준에는 그런 게 날아가면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거고, 그 날아갈 확률이 어차피 또 확률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담은 당연히 있어요. 그 오거가 공격하는 것도 확률이듯이. 그러니까 안 좋은 카드가, 그러니까 꼭 필요 없는 카드가 날아갈 수도 있지만은 내 덱에 중요한 카드가 날아갈 수도 있다. 때문에 1, 2 닭은 어차피 뭐 필드에서 별 상관도 없죠. 필드에서 영향력도 행사 못하는 거를 그냥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닭으로 변신시키는 게 절대로 좋은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까지 페널티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죠. 이 카드의 문제점은 3코스트 기본 공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3코스트 3-3의 전투 함성 이거였으면은 그래도 지금과는 평가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2코스트 기본 공채죠. 2코스트 기본 공채인데 전투 함성도 좋은 거라고는 볼 수 없어요. 제가 아주 쓰레기 같은 거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건 투기장 기준으로. 저는 컨스에서 이 카드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전설 등급 기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근데 투기장에 적합한 카드는 아니에요. 저거랑 스랄마 있으면요? 근데 일단 등급이 달라서 스랄마랑 요거랑 나올 수가 없는데, 성기사같이 왕의 축복 같은 거 있는 직업은 스랄마 집고요. 없는 직업 대부분은 스랄마 집겠네요. 질풍이 있는 게, 그러니까 질풍도 없는 것보단 낫거든요. 스랄마도 공채가 3코스트 기본 공채가 아니기 때문에 평가가 안 좋은 거예요. 3코스트 3-3의 질풍이었으면 늑대인간보다 좋았습니다.
등급 찍은 전설 등급이요.